안녕하세요. 오늘 김판종 씨 2차 공판이 오전 10시 10분에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는 10시 10분이 지나서 진행이 됐어요. 저희가 방청석에 앉았을 때 거기에 이제 승고를 했는 건지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어, 그 앞에 이미 사건이 어, 그 재판에 회부가 됐던 것을 마지막으로 한 사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김판용 씨가 이 구류되어 있는 상태의 죄수복 그건 아니고 일반 평복을 입고서 나왔었고 근데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저는 우픈 어, 우픈 그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 그 재판 시간은 2차 공판 시간은 한 10여 분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변호인이 이번에는 두 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 사건 어, 이, 이 사건과 관련된 그러니까 2024 고합 584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변호인단의 숫자를 한번 시할해 봤어요. 그러니까 법무법인이 있고 개인 변호사도 있고 해가지고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총 20명인데 두 개의 법무법인이 사임을 했어요. 그 두 개의 법무법인에 속한 사람은 총 6명, 뭐 명단이 아니지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그 숫자를 다 시할해 봤는데 그러면은 지금 14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뭐가 웃기냐 하면은 오늘 참석을 한 그 변호인 두 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은 이 공소장을 보지를 못했다. 다 읽지를 못했다. 그래서 어 3차 공판 일자만 정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공소장의 그 총 페이지 수가 한 5만 페이지에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5만 페이지가 될 게 뭐가 있는지 사실 되게 좀 궁금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본래는 2월 14일에 2차 공판을 그 여는 걸로 되어 그렇게 어, 3심제인데 그 주심 판사가 2월 14일을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오늘 그, 이 주심 재판관이 교체가 됐는지 세 명이 다 교체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판사가 한 명이 제가 지난번에 봤던 그 주심 판사와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2차 공판을 본래는 2월 14일로 하려고 그랬는데 변호인 측에서 3월 7일로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은 약 3월 7일이니까 한 50일의 시간을 줬는데 이게 4월 2일에 변론을 뭐 하는 걸로 공소장을 다 열람을 하고 뭐 그때 이제 변론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 시간 끌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먼 데에서 뭐 비대위 사람이든 저희 쪽에서 또 궁금해서 가신 분들 전부 다 뭐 먼 걸음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 변호인단 쪽에서
어, 이 처리를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3차 공판 일정을 지정을 한 다음에, 정한 다음에 주심 재판관이 이 검사한테 물었어요. 원금이 뭐냐? 그러니까 5만 페이지 중에서 뒤에 보면은 원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개인 지갑을 그 표시를 해놨겠죠. 뭐 그런 사진이 들어갔든지 캡처본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래 주심 판사가 그거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검사의 답은 현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뭐 수차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원금을 현금이 아니고 그 암호화폐를 내가 가지고 있던 암호화폐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암호화폐로 교체할 살 때 그때의 가치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음,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왜 이거를 재판관이 그때도 묻고 이번에도 또 물었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런 내용들을 할 때 저는 몇 번을 피식 혼자서 이 고개를 떨구면서 좀 웃었어요. 그러면 재판관이 그거를 왜 물어봤나라고 판사가 왜 물어봤냐라고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첨부가 되어 있는 그 내용 중에 이 스테이킹 그러니까 예치라고 그쪽에서는 표현을 하고 뭐 투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하는데 스테이킹이거든요. 그럼 그 스테이킹 한 게 개인 지갑을 찍어서 보냈을 거라고요. 그럼 거기에는 비트로 했다는 사람도 있고 이드로 했다는 사람도 있고 KOK 대다수는 또 KOK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현금이 원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경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찰에서는 현금을 가지고서 이 암호화폐를 살 당시에 그 금액, 그거를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스테이킹을 해놓은 게 뭐냐? 여기 제가 그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현금을 가지고서 그 현금을 재단에다가 돈을 계좌에다 넣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수량만큼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현금이 들어간 거죠. 100%그 지난번에 제가 기사 내용 가지고서 뭐 116억 그거를 설명을 드렸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고서 KOK를 받거나 아니면은 비트나 이들을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현금을 재단이 어떠한 계좌가 있어갖고 거기다 넣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 또한 한 명도 없어요. 그럼 결국에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정권거래소에서 바로 매수를 하지요. KOK, 비트이더. 비트이더는 국내 거래소에서도 바로 살 수 있어요. 근데 KOK는 국내 거래소에 없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해외 거래소에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다이렉트로 뭐 달러를 넣든 해가지고 해외 거래소에 지갑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은행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넘긴 다음에 거기에서 내 현금을 꺼잡아내 가지고 사는 경우 뭐 KOK를 다이렉트로 사가지고 거기서 샀다고 했을 때 이게 내 현금이 거래소에서
소진이 됐는지 아니면은 KOK 재단에서 소진이 됐는지 그러니까 그 돈 자체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암호화폐를 딱 사는 순간에 그 판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현금이 들어간 적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공소장도 그렇게 쓰고 뭐 수사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앞에서 모든 게 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재판 그 판사가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왜 물어보느냐? 공소장을 쓴 사람도 그걸 잘 모르는데 판사가 보기에는 공소장 내용 뒤에 보면은 현금 그러니까 이제 그 에비던스를 제출을 했을 건데 에비던스가 뭐냐? 실제로는 KOK 지갑에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그 지갑을 분명히 첨부를 했을 거라고요. 거기 현금이 있냐?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또 적혀 있으니까 교체된 주심 판사가 그거를 또 물어본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는 일단은 모든 게 틀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 결말은 이 입증 자체가 내가 현금을 넣었는지 그거를 입증 자체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오픈 상황이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뭐, 일단은 재판과 관련해가지고는 그게 끝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람들을 한번 그 호명을 하던데 한 5명 정도가 되던데 한 명도 참석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배상명령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민사로 넘어가서 개인이 찾겠다고 하는 거는 민사까지 그렇게 넘어가 가지고 배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잘은 이 민사소송을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제가 좀 피곤은 하지만은 올라와 가지고 조금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더라? 인지대하고 송달료 이거를 계산을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에 예를 들어서 한 50억을 넣고서 그 피해자 수를 청구인 그러니까 원고가 뭐 그 숫자를 한 190명을 넣어보니까 이 인지대하고 송달료라는 것 자체만 해가지고 약 3천 몇백만 원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을 또 줄이고 금액을 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간에 소가라 그러던가 뭐 그거를 50억이 아닌 숫자가 많으니까 뭐 더 키워졌다라고 했을 때 뭐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1억이다. 그러면 150억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인지대라는 것 자체가 그 3배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한 1,800만 원 정도인데 3배가 되면은 3, 8에 24. 5,400만 원을 일단은 넣고 그 다음에 그게 커졌으니까 송달료는 그 고정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게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한 명일 때는 15만 얼마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한 5명을 넣어보니까 48만 얼마고 뭐 그러니까 이제 n분의 1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그 송달하는 그런 비용. 근데 사람이 많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그 190명을 넣었을 때는 거의
그 인지대 그 금액하고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럼 그거보다 더 커져 버리면은 그거까지 이제 어 돈을 내야 돼요. 그게 성소를 할 수 있느냐 없냐도 그 관건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거 외에도 뭐 이 감정을 해야 되면은 감정료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변호사 수임비도 책정이 돼야 돼요. 그럼 금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몰라요. 그러면 저희가 고발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모금을 했을 때 택도 없어요. 그거 하면서도 택도 없었는데 실제로 내가 인지대를 개인별로 한 돈 100만 원씩 내라라고 하면은 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소를 해가지고 뭐 민사소송까지 갔다라고 했을 때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창원지법에서 민사소송을 승소를 했고 뭐 그 금액이 인당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돈 또이 정도가 되거나 뭐 돈이 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그 피해 금액으로 해가지고 민사를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아, 별 의미가 있겠나. 그리고 뭐 1억짜리에 300만 원이 되든 뭐 이렇게 했을 때 만족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오늘 그 2차 공판 방청을 하고서 또 느낀 바가 일단은 우리가 하고 있던 이거 자체는 검사든 경찰이든 이쪽에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이거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제가 그 김판종 씨 뭐 그 표정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어, 이번 2차 공판 때는 제가 아예, 어, 그 근처도 안 갔어요. 근데 뭐 듣다 보니까 누군가 거기에 이제 대표격에 있는 사람이 허재백이 왔느냐고 뭐 묻고 뭐 그런 소리는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근데 뭐 시비 걸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됐으니까 요번에는 뭐 누구 하나가 와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청을 했는데 딸랑 한 10분 정도 하고 끝나버리니까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 변호인 2명이 와가지고 변론 기일을 다시 이 4월 2일로 바꿨는데 이게 도대체 4월 2일로 좀 연기를 하자라고 그 공판 날짜만 정하니까 거기에 했던 사람들이 뭐 이게 불만이 많지요. 근데 이게 또 일종의 시간 끌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여기에서는 차마 이야기를 못 하겠는 내용도 있어요. 느낌이 너무 싸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용 자체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쑥 지나가 버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는 그 결과는 이미 뭐 좀 나 있다는 걸로 제 개인적인 뭐 사견으로는 그래요. 누가 좋아지느냐? 지금 피의자가 가장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정말 그 고소인들이 현금을 자기들이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예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실제로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100%그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통화를 한 사람 중에 미국에 있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약 1시간 가까이를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뭐, 그, 좀 멀리 있어도 들리는 소리가 뭐 FBI를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통화한 그 사람도 그 사람 자체가 스태킹을 직접 하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케이스 넘버를 사건 번호를 한 개를 받아가지고 넘겼는데 그게 버지니아에 있는 스페셜 에이전트한테 넘긴 걸 제가 들었어요. 그거를 어떤 분이 좀, 어, 제가 드렸던 그 신고 내용, 영문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줘가지고 접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건 번호, 케이스 넘버를 받아가지고 그 스페셜 에이전트한테 넘겨준 사람이에요. 자기가 작성한 적 없어요. 그런데 FBI가 뭐 어떻고 저떻고 저희는 핀센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FBI에서 나온 거고 저희는 사기가 아니고 자금 세탁으로 신고를 했다고요. 그러면은 그 조직에서 그쪽 뭐 비대위라고 하는 데에서 직접 신고를, 고소를, 뭐, 사기로 해가지고 신고를 한 사람이 있느냐. 저는 그거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난번에 LA 쪽에서도 뭐 박모시기 하는 그 여자분이 제가 거기에 현지에 뭐 사진도 좀 올리고 하셨던 분하고 통화를 제가 보이스톡으로 해봤는데 그 여자분은 영어 한마디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알아서 미국에서 끝내겠다는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 그것과 이번에 이 사람이 저하고 통화를 할 때 뭐 비대위 그다음에 그 스페셜 에이전트 뭐 그쪽하고 이렇게 통화를 한 번씩 했고 다 들어봤다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뭐해요? 실제로 자기가 아는 게 그리고 자기가 이 내용을 써가지고 보내고 식고를 직접 하고 그런 경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책에서 뭐 돈이 몇만 불이 나갔는데, 그거를, FBI에서 그런 그 내용을 KOK라고 적혀 있는 거면은 바로 소팅을 해버려요. 그래서 연락이 간 것뿐인데, 그런데 자기가 뭔가 신고를 하고 직접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그 내용을 작성을 해가지고 신고를 했는 것처럼 그렇게 뭐 제가 저하고는 더 이상 통화하지 말자라고 했으니까 뭐 어디를 하든 좋은데 거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스테이킹도 자기가 직접 해봤으면은 스테이킹이 우리 지갑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는 스테이킹을 하면은 바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KOK 앱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휴대전화번호하고 비밀번호하고 로그인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 화면을 넘어가요. 그러면 요 제일 우측 상단에 있는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거는 채굴하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킹 하는 절차예요. 여기에서 내 정보 있는데 여기에 채굴을 딱 누르면은 이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 저는 이미 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 제로인 사람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 채굴이라는 부분을 누르면은 이, 그, 이 코인 수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그 코인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근데 저희는 어 가장 많이 하는 게 KOK니까 KOK를 하면은 요 보라색이 여기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암호화폐 종류를 선정을 하는 거고 수량도 요걸 클릭을 한 번 더 하면은 몇 개를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KOK로 했고 수량을 한 500개 정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두 가지를 설정을 한 다음에 채굴하기를 누르면은 스태킹이 돼버려요. 내 지갑에 있는 게 나가요. 그러면은 내 지갑에는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거래소에서 샀던 그 암호화폐, 비트이드, USDT, KOK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요 상단에 보면은 중간에 있는 거를 눌러요. 여기 지갑이거든요. 그럼 내 지갑에 들어가요. 오늘 날짜로 제가 그 캡처를 했는데 그러면 비트나 이더, USDT는 없어요. KOK만 있어요. 이거를 재스테이킹을 하는 거나 스테이킹을 하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면은 이 거래소 지갑에서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샀는 거를 비트를 샀으면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를 샀으면 이더리움, KOK를 샀으면 KOK, USDT를 샀으면 USDT로 내가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KOK를 가지고서 보내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그 거래소 지갑에서 샀던 거를 이쪽으로 옮겨야지 스테이킹을 이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채굴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를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스태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KOK를 눌렀을 때 이렇게 내가 여기에 거래소에 있던 거를 요렇게 보낸 거를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여기에 받기라는 걸 눌러야 돼요. 누르면은 저의 KOK 지갑이 요렇게, 이게 그 42개의 그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내 지갑 주소가 있어요. 공개 키지요, 요게. 요거를, 그, 요 부분을 이렇게, 그, 누질면은 이 숫자를, 카피를 바로 뜰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서 아까 여기 그 거래소에 있는 지갑에 가가지고 내가 매수를 해놨던 거기에서 거기에는 이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내 이 복사를 한 이 지갑 주소를 출금 주소로 넣어야지 여기로 들어와요. 그래야지만이 스테이킹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현금이 어디 있어요? 현금이 돌아다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말 답답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도 자기가 스테이킹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수표로 책에 있던 거를 그냥 몇만 부를 누구한테 줬다. 그럼 그 사람하고 싸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판사가 검사한테 질문했는 것처럼 현금을 했느냐? 아니, 그러니까 원금이 현금이냐? 재단에 현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현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 뭐 제가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사람은 그 대적을 안 해줄 거고 그게 그 대응 자체 그러니까 뭐 응답 자체를 안 해줄 거기 때문에 뭐 그쪽에 가서 뭐 하든 그건 저는 전혀 신경 안 써요. 근데 FBI를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FBI 그러니까 핀센에 우리가 신고를 한 거는 자금 세탁이에요. 머니 란더링이에요. 프로드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그 핀센에 신고를 했을 때 이 자금 세탁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거를 이 KOK 피해자하고 왜 연관을 시켰나 하면은 자금 세탁 출처가 어디에서 출발을 했는지를
그 증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찾으라고 저희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지갑 안에 들어가 보면은 몇 개가 들어왔는데 몇 개가 나갔다. 그러면 나간 게 어떤 루트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갔을 거냐. 그러면 그, 자금 세탁을 한 업체가 거기가 21년도까지의 매출, 뭐, 재무제표 이런 거를 보면은, 뭐 100에서 150만 불, 뭐, 마진이 한 12에서 15%였는데, 21년도에 인수를 한 업체가 심지어는 그 금속 도금을 하는 업체인데, 이 인수를 하는 업체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하던 업체예요. 근데 매출이 22년도에 1,583만 불인가 1,560몇만 불인가 그래요. 거의 10배, 15배가 되어버려요. 마진이 얼마냐? 83점 몇 프로가 나와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신규 업체가, 그 다음에 경험이 없는 업체가,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10배, 15배, 100만 불을 기준으로 하면은 15배가 넘지요. 150만 불을 기준으로 하면은 10배가 넘지요. 그런 매출이 나왔다는 거예요. 딸랑 1년 만에, 1년도, 뭐 1년 정도 딱 지나가지고 매출을 그렇게 올릴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예, 700, 뭐 6만 불인, 한 706만 불인가 그래요. 그럼 100만 불 기준으로 하면 7배요. 그런 매출이 어떻게 나왔냐를 확인을 하는 내용으로 저는 이 핀센에다가 핀센, SEC, 그 다음에 그 SEC 쪽은 이게 장외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핑크시스트에서. 그래서 SEC에도 파이낸셜 레코드를 그 분기, 그 다음에 연간 이렇게 그 회계 감사를 받았는 그 파이낸셜 레코드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자금 세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다고 하면은 이거는 SEC의 미증권거래위원회에서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죠. IRS는 미국의 국세청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런데 거기는 수사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수사권 없잖아요. 거기에는 그러면 이만큼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생겼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를 했느냐? 그거를 조사를 하라고 IRS에도 내용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알면 뭘 알겠어요? 자기가 서지도 않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뭘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FBI에서 거꾸로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 이 책을 당신이 이 정말 발행을 한 게 맞냐 이거 확인한 것뿐이에요. 그거 말고는 그 사람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참 기가 차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FBI에서도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쪽 단체 이야기도 듣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자기가 다 뭐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본이 없는데,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좀 웃었지요. 웃기 찾는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원금이 현금으로 자기들이 넣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저는 아, 정말 이런 정도의 피해자들이니까 그 피의자는 얼마나 거기에서 속으로 쾌조를 불렀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게 저희 사건이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뭘 잘못 그 이해를 하고 놓쳤는지를 다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검사하고 그다음에 피해자하고는 그러니까 고소인들하고는 의견이 일치가 돼요. 현금이라고 돼요. 그러면은 경찰도 처음에는 현금이라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가상자산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됐느냐? 원금,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가지고서 암호화폐를 살 당시 그 금액으로 원금이다라고 판정을 한 거예요. 내 원금은 내가 매수를 한 사람한테, 매도를 한 사람한테, 내한테 판 사람한테 돈을 줬어요. 그러면은 주식을 사가지고 내가 가졌을 때 주식을 판 사람한테 내 돈은 줬죠. 그러면은 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산 사람이 있어요. 암호화폐도 저런이들 리플을, KOK를 사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스테이킹 한 사람은 100% 무조건 하고 트론 또는 리플 또는 뭐, 그러니까 그걸로 사가지고 넣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산 사람들이 KOK로 다시 바꾸는 일은 잘 없죠. 다이렉트로 그냥 내 지갑으로 아까 그 보여드렸던 지갑으로 넣으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크게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에비던스라고 하는 그 첨부 자료가 분명히 스테이킹은 예치는 암호화폐로 해놓은 거잖아요. 현금 주놔놓고 자기 그 지갑을 봤을 때 현금으로 돼 있던가요? 그리고 처음에 딱 들어갈 때 내가 그 뭐 개인이 그 소개를 한 사람이 지가 가지고 있던 거를 그 사람한테 넘겨줬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 지갑에 들어가야지 스태킹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스태킹을 하기 위해서는 내 지갑에서 그 사람 지갑으로 그 돈만큼을 보냈다라고 하면은 스태킹은 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스태킹 지갑은 현금이 아니고 다 암호화폐로만 옮겨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스태킹이 돼요. 정말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게 해놔놓고, 뭐 2020년부터 한 사람이 거기에 뭐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최고, 뭐 오늘도 그 주심 판사가 대표 누구누구 뭐 계십니까? 하니까 뭐 이야기를 하더요. 근데 그 사람은 2020년부터 뭐 이 KOK 여기에 참여를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스태킹을 하면서 현금을 소개한 사람들 전부 다 거기에 현금을 넣은 적이 있는지 그 사람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그럼 이게 뭐 어떤 상황이 되냐? 억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재판에서 현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 현금, 원금이 들어가는 에비던스를 증거를 갖다 댔을 때 그게 통장 그걸 주여 통장 그 사본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돼요. 그러면은 재단이나 그 피의자 측에서는 우리는 현금 취급한 적이 없어. 그거는 명명백백하게 그냥 증명이 돼버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원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근데 오늘 검사는 그거를 현금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저는 지난번에 듣기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오라고 해주시오라고 했는데 오늘 구두로 그냥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체되는 주임 판사조차도 헷갈리는 거지요.
자기가 봤을 때는 주심 판사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 5만 페이지가 된다고 하는데 5만 페이지 중에서 공소장으로 이렇게 서술식으로 써놨는 그 외에 거기에 그 증거 자료들이라고 하는 것에 지갑을 받겠지요. 재단에서 관리하는, 본래 재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립이 돼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도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증거가 일단은 불충분하죠. 내용 전개가 전혀 맞지 않아요. 앞뒤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접하면서 오늘 방청을 하고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 오늘 거기 오신 분들 지난번보다는 숫자가 더 많았어요. 지난번엔 다 앉았어요. 다 착석 상태에서 방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뒤에 서 있는 사람 저도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그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 뭐 경우에 따라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고 하루 그 월차를 내고 뭐 그렇게 오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단 10분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이야기는 못 하겠고 어쨌든 상황 자체가 뭐 그 공판 재판을 본 소감으로는 기가 찼다. 큰 상황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높은 현실에 그러니까 이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참석을 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 그냥 판사가, 검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정말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고소를 해놨으니까, 경찰이 알아서 해주고, 검사가 알아서 해주고, 판사가 알아서 땅땅땅, 유죄, 뭐 몇 년, 뭐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고소인. 고소인이 증거자료 제시하고 설명하는 이게 진술을 이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지금 저는 뭐 경찰 따로, 검사 따로, 뭐 고소인 따로. 근데 오늘 그 뭐 몇 분이 같이 그 저하고 저희 쪽에 계시는 분 몇 분이 계셨는데 판사만 좀 똘똘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또 그 정도의 내용을 파악을 이게 주심 판사가 3심제인데 나머지 두 사람도 어, 교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심 판사는 분명히 바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앞에 주심 판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일단은 가장 이 헷갈리고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게 그 현금이냐, 가상자산이었냐, 재단으로 실제로 스태킹 지갑으로 넣는 게 뭐냐가 결정이 되면은 갚을 수 있냐, 돌려줄 수 있냐, 없냐를 따지겠죠.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많이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흠잡고 뭐 그러려고 이런 내용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피해자들이 살려면은 내용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분명히 그들도 거기에 스태킹을 해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현금으로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속에도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그쪽에서는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저는 100%그 사람들이 범죄자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소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상대로 바로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이상입니다.